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첫날 상한가 직행입니다. 자, 오늘은 SK바이오팜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면서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SK바이오팜은 지난달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증거금이 31조 원 몰리면서 역대 IPO 공모주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조 8,873억 원, 공모가는 4만 9천 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 9만 8천 원으로 출발한 SK바이오팜은 상한가 12만 7천 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로써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9조 9,458억 원으로 상장 첫날 10조 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우선주를 제외할 경우 코스피 시총 순위 26위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서 바이오 넘버 3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상장 효과는 최근에 약세가 지속되던 국내 바이오 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4%대 상승한 데 이어서 셀트리온도 3.7% 오른 30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HLB도 4.43% 상승합니다. 특히 SK바이오팜 등장을 계기로 중추신경계 제약 업종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젠백스가 12.37%,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펩트론도 1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장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던 SK 관련주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가 17%대, SK증권과 SK케미칼 등도 10% 가까이 일제히 주가가 내렸고요. 특히나 우선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졌는데요. SK우선주, SK네트워크스 우선주, 또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의 우선주들도 모두 20% 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SK바이오팜의 날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장재미 PB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서 1부 오프닝 할 때 보니까 서로를 영혼의 동반자, 인생의 단초 이렇게 소개하시던데 저는 뭔가요? 저는요. 야인시대의 꽃이시죠? 꽃 역시. 야인시대 꽃인가요? 저는 뭔가요? 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야인시대의 꽃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도 계속 상담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은 수익을 좀 보셨을지 아니면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도 아쉽게도 또 조금 하락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반대매매 전문가님이라는 새로운 아이디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쫄보님, 준호님, 또 진섭님도 오셨습니다. 시월이님도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정말 SK바이오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많이 모으면서 또 SK바이오팜이 오늘 드디어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이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는 했어요.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어요? 네, 저는 주관적으로 이거 PD님하고도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내일도 상한가로 직행하지 않을까. 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잘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예비 성장을 작년 연말쯤 하고 3월 신종 코로나 때 상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방송국 오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땐 그때 상장했다면 절대 상한가로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훈풍이 좀 불고 있고 신종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또 때마침 제약 바이오의 광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네. AI, CR 지금 면역 암학회가 끝나고 나서 제약 바이오가 주춤하던 찰나에 이게 딱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때마침 때는 이때다 싶어서 또 이렇게 상한가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SK라는 대기업의 어떤 밸류 타이틀이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솔직히 셀트리온이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오히려 근데 제일기획이
제일 모직이 나왔을 때는 이 정도였었습니다. 솔직하게.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삼바 이후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SK라는 네임밸류가 이런 좀 광풍을 좀 불어왔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자체 신약 1호라는 이런 타이틀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부풀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실어주는 설명이었는데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SK 바이오팜의 급등, 직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결국 마감은 상한가다라고 누구나 이제 다들 동의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유통주식수 기반했을 때 지금 최근 주식시장의 열기로 보면 상한가로 갈 확률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높았다 및 적지 않았다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놀랬던 점은 뭐냐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하던 당시만 해도 이제 셀트리온에 이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계열사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공모하고 나서 상장 당일날 그렇게 큰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거 대비했을 때는 이러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SK 바이오팜의 이번 이제 상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거는 공모 단가의 2배의 상한까지, 그러니까 바이오의 지금 열풍에 시장에 지금 주목하기 필요한데 마침 딱 대어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오늘 상한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타이밍이 좀 괜찮았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SK 바이오팜 이렇게 상한가 직행하는 거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질문을 이제 피디님이 만드시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적정 가치가 네. 얼마 있느냐, 이제 밸류적으로 측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지금 있는 상태고 나름의 지금 분석을 갖고 좀 해봤는데 일단 저는 15조 정도라고 15조 요? 네, 지금 SK 바이오팜이 오늘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네. 1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네, 네.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15조 정도가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무조건 뭐 15조냐 이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정도라고 일단 기반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이제 이 공모가 성단이 나오기 전에 3조 정도로 네.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왜 15조 정도로 측정을 했냐 좀 네. 합리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SK 바이오팜이 원래 지금 그 전에 내전증 치료기에 약이 있었느냐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SK 케미칼 계열이 SK 케미칼이 이 내전증 치료제의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시장에 보게 되면 제네릭 제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심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네릭 제품이라는 건 특허권이 끝난 것을 복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제네릭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SK 케미칼에서 내전증 치료제를 만들었던 게 이름이 빔스크라고 합니다. 빔스크? 네, 일명 빔펫이라고 합니다. 이 약이 원래 어디 거였냐면 벨기에 UCB 제약이라는 회사의 약이었습니다. 거의 이 내전증 치료제 약은 벨기에 UCB 제약이 거의 독보적으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지금 매출액을 보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거든요. 한 해에 1조 5천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앞으로 이제 영업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일즈를. 근데 결국은 얼마나 지금 이 내전증에 대한 필요 인력이 있느냐, 필요 니즈가 있느냐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 지금 3,40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실 때 어차피 빈펫밖에 없습니다, 기존치가. 이것도 좀 굉장히 뜯어보면 내막이 좀 많은데 네. 원래는 이제 이 CBD라는 대마 오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마약이라고. 근데 이제 내전증 때문에 이걸 합법화해주고 지금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보험 영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10만 원 정도 있고 한 달에 미국에는 10만 원 정도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가격을 측정했을 때 3,400만 몇 명이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독점을 한다 그러면 30조 정도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벨기에 제약 UCB야 원래 기존에 있던 경쟁사가 있겠죠. 여기와 양분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15조 정도를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러면 다른 경쟁사가 있느냐? 다른 경쟁사를 보게 되면 거의 2년 이내에 특허가 만료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는 내전증 약에 대한 제약에 대한 약이 지금 신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우정 사장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조우정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제가 백병원하고 실질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백병원에 이제 과장님하고 연결이 안 됐지만 이 세노바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여쭤봤는데 네. 유전자 툴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케프라
벨기에 U12 제약약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유전자 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물론 국내에 이제 팔리는 약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정한 주가는 벨기에 U12 제약하고 양분했다고 생각했을 때 15조에서 16조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최근에 보면 8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건 임상 1상 이상이라서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 오일 CBD라는 제품이 원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SK 바이오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전증에 관해서는 거의 지금 독식 구조입니다. 이제 원래는 독식하고 있었던 구조가 벨기에 U12 제약인데 여기에 SK 바이오팜이 나눠 먹는 형국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외국에서 논문이라든지 논문 발표한 데가 되면 국제 내전증 연맹의 에필랩시아하고 그다음에 신경학회에는 뉴롤로지 이 두 군데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평가가 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몸을 좀 떠는 뭐 이런 것들이 28% 30%까지 감소가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쌍두마차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K 바이오팜의 그 뇌존증에 대한 신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적정 가치 약 15조까지 봐주셨는데 PB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적정한 기업 가치. 네, 일단 이제 이 적정 가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1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조. 이제 적정 가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신약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률이 낮은데 일단 SK 바이오팜 자체 기술력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약을 통해서 이제 바탕으로 향후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거를 배수에 또 배수로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10조의 가치는 일단 SK바이오팜의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지금 미래적인 매출액을 미리 끌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 해가지고 나온 가치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보통 10만 원 정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모 가격 2배 정도로 먼저 제시를 해버렸는데 오늘 그 가격이 벌써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15조 저는 과열이 난다면 오히려 여기서 또 더블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말씀 못하는 지금 시황인 거죠. 유통주식 수는 굉장히 적고 지금 전 국민이 이제 전 국민이라 말해도 될까요? 내일 또 이거 못 사면 또 간다라는 우려로 지금 계속 사고 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유통주식 수는 또 적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천만 주식수 대비 실제 오늘 터졌던 거래량은 6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내일도 적고 또 적고 또 적다 보면은 네. 이게 주가가 어디 갈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건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요? 라면 좀 예측이 어렵고 제가 보는 적정한 가치는 한 10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중국에 이제 복성제약, 항서제약이라는 큰 메이저 회사가 있습니다. 복성제약의 형태로도 간다면 M&A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SK라는 큰 메이저 그룹의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들을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또 좋은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SK 자본력을 바탕으로. 네. 만약 항서처럼 이제 R&D에 대한 전문화를 더 가겠다면은 자기 자체 신약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파이프라인 만들면 또 될 수 있고요. 둘 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SK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자본력과 이 브랜드의 힘을 바탕으로 봤을 땐 이런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멀티플을 계속 넣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적정 가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어쨌든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자본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적정 가치 일단은 PB님께서는 10조까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K 바이오팜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전까지는 그래서 SK 그룹주들이 굉장히 잘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장을 해서 SK 바이오팜 주가가 잘 나오면 이 그룹주들도 좀 같이 동반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급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매매라고 칭했죠. 투자가 아닌. 이제 이건 심리전인데 이제 SK 바이오팜하고는 무관하죠. 어떤 개인들의 개미들의 투기 심리였다. 솔직히 이게 맞는 것 같고 오늘 하다못해 SK 증권, SK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SK 네트워크스, SK 바이오랜드 다 종목들이 아침에 시가 갭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5% 20%대 상승을 했는데 하다못해 지금 SK 바이오팜의 100% 지분 이제 75%로 줄었겠죠. 오늘 네. 25% 빠져나갔으니까 SK도 10%대가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투기 물량들이
조금 투기 심리에 의해서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안 좋은 게 신용 잔고가 저는 하루 만에 100%가 올라가는 희귀한 장경을 좀 봤습니다. 이만큼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상장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명 심리전을 이용한 건데 주식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돌이켜봤고 네. 이번에 관해서는 좀 호화 실체가 갈릴 겁니다. 원래 있던 기업이 가지고 있던 실적이 우상향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갈 것이고 안 그런 종목들은 더 내려가는 이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SK 바이오팜이라는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그리고 그동안 약간의 투기 심리로 몰렸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셨고 PB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계열사들이 올랐던 이슈였습니다. 이제 이 상장 이슈가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SK 지주사인데 이 종목도 이제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 이 야인시대에서 종목 상담을 했었습니다. SK 지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미 이제 3월 저가 대비 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SK 지주가 SK 바이오팜에 대한 지분적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기에는 이미 지주사로서 이미 반영 많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저는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고점에서 새로운 또 이제 고점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막는 저항대 고점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대 고점이 낮아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고로 SK 지주사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시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냉철하게 이해하시면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열사까지도 총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SK 바이오팜하고 SK 그룹주들은 앞으로는 좀 별개의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일단 SK 바이오팜 위주로만 움직일 거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SK텔레콤은 그 관련 주식이 아니죠. SK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도 뭐 그럼 그냥 각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SK 지주에 대한 좀 우려를 조금 갖고 있는 네. 이유는 주가가 이미 반영됐고 지분에 대한 가치를 무조건 SK 바이오팜의 75%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오르면 비례해서 이렇게 오르겠지라는 수학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올랐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오를까? 이러다가 급락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좀 하실 텐데 앞으로 공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무조건 반대이고요. 내일도 아까 뭐- 상한가 갈 수도 있다라고 근데 하셨죠. 그래도 반대입니다. 네. 지금 뭐 항상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유중에 대한 유상승자에 대한 트렌드가 또 있고 무상승자에 대한 트렌드가 올해 지금 주식은 계속 대응의 영역입니다. 바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신고가 상장되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상한가입니다. 하다못해 최근에 나왔던 기업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매수가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유통 주식수가 390만 주지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었거든요. 지금 1000만 주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기관 물량이 의무 보호 확약이라고 그러죠. 팔 수 없는 게 지금 81%라고 생각했는데 55%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사모펀드라고 하나요? 사모 임원들이 가져가는 주식들을 많이 못 가져갔었어요. 그게 한 300만 주가 출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이 보호 확약 기간을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들에게는 주지 않았거든요. 외국 기관들에게.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통 주식수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량이 2,200만 주였어요. 안 사지죠. 그리고 이제 제가 SK바이오팜을 15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런 신고가를 거치고 나서 제가 15조라고 말씀드린 건 SK바이오팜이 셀트리온처럼 삼성바이오로직처럼 연구 계약을 하고 어떤 신약들이 다 판매가 되는 이런 걸 고려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을 때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물론 15조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거든요. 네. 49조고 셀트론이 40조입니다. SK 최태원 회장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향후에는 15조도 적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가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진입하는 것을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옳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에 보세요? 공략 저는 가능한 가격대. 7만 원, 8만 원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 8만 원대. 공모가 상단이 4만 9천 원이었고 네네. 오늘 뭐 150
피비님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몇 프로 올라갔는지. 153%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공모가 상단보다는 좀 높은 가격, 49,000원에 체크를 했을 때 30% 이상인 가격인 7만 원, 8만 원까지 좀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눌림이 나오는 거면 지금 이미 사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신도 몰라요? 모르는 영역인데 몰라요? 저는 내일 주관적으로도 내일 네. 상한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 이제 무슨 SK 그룹 계열도 좀 올라가고 할 건데 지금 워낙 이제 지금 수면증이라고 하죠. 이 기면증 치료제인 수노시와 그다음에 내전증인 게 엑스코프리, 일명 세노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감에 내일도 광풍이 불지 않겠나.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또 피비님한테. 그래요? 그 청약 환불 물량 다 여기로 들어간 거 아니냐 네. 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200만 주면 거의 26조 상당이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좀 흐름이 붙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이통모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접근하지 마시길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공략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증권사마다 살짝 다르지만 대략 35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나왔던 이 종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억을 청약해도 12주 정도로 이제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결론은 나는 1억이나 살 마음이 있다는 아니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건 공모 청약 받으신 분들이 이제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0만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지금 공모 배정 받으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더 사야 되는 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과열 양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은 사야 되고 사고 싶고 내일 또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제시를 해봐라라고 하신다면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30분할 매수 제안 드리겠습니다. 30분할 매수요. 30번 나눠 살 수 있는 마인드와 분할 금액을 정해 놓으셔서 사신다면 내일 추격 매수하십시오. 저는 추격 매수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지만 네. 나는 과일 양상 나오고 계속 갈 것 같고 못 사서 장재민 PB 원망할 것 같다 하신 분들은요. 30번 나눠 살 수 있는 분량만큼 금액 나눠서 계속 사십시오. 근데 이제 거기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8, 9만 원대를 네. 적정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원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 9만 원대가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분할을 크게 말했냐면은 계속 내려가는 흐름에서도 8, 9만 원에 종착할 때까지 안 오면은 아마 수익 나실 겁니다. 계속 분할하시든 따라 사시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분할만 많다면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만 여러 번 가져간다면 내일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거죠. 못 살까봐. 그럼 그쵸. 추격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얼마 정도의 거래량으로 상한가가 나온다면 상한가가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한 입장입니다. 아, 피비님도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할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미란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SK 살펴볼까요? 28만 5천 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자, SK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 오늘 뭐 충분히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화요일날 진짜 쉬운 준단에도 질문 받았거든요. 네. 질문이 아예 그렇게 오셨어요. SK 바이오팜 상장하면 SK가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지분이 100%인데 그때 저는 신고가까지 터치를 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한 오늘은 빠졌죠. 31만 원대까지만 장 초반에 올라가고 바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래 꼬리가 좀 달렸어요. 시청자님이 단가를 보시면 28만 5천 원. 지금 누가 봐도 이걸 조금 노리고 매매를 진행하셨다 투자가 아닌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네. 지금 그나마 좀 상황이 SK하고 맥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뭐 SK 바이오랜드, 그다음에 SK 몇 개 있어요. 워낙 많이 빠져 SK 뭐 지금 네트워크스나 SK 디스커버리 이런 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네네. 10몇 프로가. 그나마 좀 상황이 낫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SK는 지금 확실한 거는 주가는 비쌉니다. SK 바이오팜을 논외로 하고 나면 이미 밸류가 많이 좀 싼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이번에 뭐 실적을 논의를 하고 나서 지금 이 SK 바이오팜 광풍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일 지금 단가가 28만 5천 원이시잖아요. 내일 분명히 상한가로 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네. 본전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으로 조금 하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장재미 PB님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 계열사의 각 종목 장세가 이제 나올 겁니다. SK 바이오팜만 꾸준한 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지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은 일단은 이제 비중 줄이면서 가져가실 거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조심하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공식처럼 비례해서 지분 가치가 주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로 지주사가 지분을 75%나 갖고 있더라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를 좀 지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지주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실 거라면 조금 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주의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 가지 더 볼까요? 사이오 PC 컴퓨터 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K 디스커버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만 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로 많이 빠져서 들어가 봤고요. 회사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바이오팜 때문에 움직인 것 같다. 단기 대응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디스커버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뭐 시청자님들 다 짜셨는지 지금 SK 계열사들 하셨는데 그쵸.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께서 접근하신 포인트는 정확하십니다. 올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제 SK 그룹 계열 중에 어떻게 보면 지수사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가스 사업도 하고 있고 종속회사라 보게 되면 SK 가스, SK 플라즈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신종 코로나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해외 법인 매출이 좀 줄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SK 케미칼도 여기 디스커버리가 지분 보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네. 그럼 그 이제 지수사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름은 올라온 거는 영업 실적으로 좀 올라왔느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오늘 지금 급락이 17% 나오고 어제 또 급등이 10몇 %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틀 사이에 등락의 폭이 지금 15%, 17%, 네. 32%가 움직일 정도죠. 월봉 차트 한번 보시죠. 근데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딱 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항상 오게 되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대 오면 항상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고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해마다 실적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금 2,500억 정도 나왔고 18년도에 제일 안 좋았거든요. 당기순이익이 한 970억 정도. 근데 지금 올해 2,500억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전년 대비 많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그렇다면 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네. 이미 종목을 파셨어야 되고 신규 진입을 안 하셨어야죠. 그런 지금 진입 타점은 단기적인 관점을 갖고 보시면 딱 5일선 기준치로 해서 4만 원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매매에 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단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 그룹 계열들은 바이오팜의 광풍이 좀 꺼질 때까지는 좀 피하자. 실질적으로 이게 실전에서도 시장가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던진다 표현하죠.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전 오면 전략 매도 한 템포 시에가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의 대응 전략도 체크해 볼게요. SK 디스커버리는 이제 전문가님 차트도 보여드렸지만은 4만 원에서 이제 5만 원 사이 안에서 뭐 횡보 구간이 뭐 생기면 생길 것 같고요. 일단 단기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4만 원대에서 초반에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 실현을 좀 목표를 좀 짧게 잡아놓고 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훈풍이 불면서 급등하기도 했고 또 지수에도 영향을 좀 줬는데요. 이 상한가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훈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SK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